죽기 전 밝힌 외계인과의 대화 에어럴 인터뷰. 1947년 7월 7일 미국 로즈웰에 비행물체가 추락하였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나지만 외계인 한 명이 생존해 있었으며 이를 CIA의 비밀기지로 데리고 갔다. 외계인은 모두의 교감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의 간호를 맡은 간호장교 마틸다 맥클로이에게만 교감을 허락하였다. 이에 마틸다를 투입시키고 대화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20일 후 인터뷰 도중에 외계인은 전자장치에 의해 살해되었고 마틸다는 강제 전역하였으며 평생요원의 감시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 이후 1990년 후반 외계인에 대한 사실은 비행기 추락이 오보로 잘못 전달된 것이다 라고 발표하였다. 2007년 마틸다가 83세가 되었을 때 자신이 기록한 내용을 작가 로렌스 스펜서에게 보내게 되고 로렌스는 에어럴 인터뷰라는 책으로 출판하였다. 내용은 마틸다가 외계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간 뒤 마틸다는 외계인에게 에어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외계인은 텔레파시로 이미지, 느낌, 감정 등을 마틸다에게 보냈으며 마틸다는 차츰 적응해갔다. 텔레파시로 대화가 가능하게 된 첫날의 내용이다. 당신은 부상당했습니까? 아니다. 음식이나 물 등 필요한 것이 있나요? 필요 없다. 당신의 정부 그리고 상사는 당신이 여기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아니다. 당신의 종족이 보유한 무기의 파괴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매우 강력하다. 당신의 우주선은 왜 추락했습니까? 대기에서 발생한 번개로 인해 잠시 비행 통제 능력을 상실했다. 이후 외계인은 텔레파시를 거부하였으며 마틸다에게 지구의 역사와 언어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을 원하였고 에어럴에게 많은 책들을 가져다 주었다. 15일이 지난 후 두 번째 인터뷰가 시작되었다. 에어럴은 텔레파시로 영어를 하였다. 이제 말할 준비가 되었다. 당신들이 지금 쓰고 있는 언어인 영어는 배워본 적이 없다. 내가 마지막으로 배운 지구의 언어는 산스크리트어이다. 산스크리트어를 배운 이유는 전에 히말라야 산맥에 도메인의 기지가 있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이유로 히말라야 산맥에 있던 도메인인들이 모두 실종되었고 우리 선조 도메인들은 지구인과 후손을 남겼는데 지구인들은 그들을 드조파인이라고 불렀다. 나와 몇몇 도메인인들이 그들을 찾기 위해 조사차 지구로 왔었는데 조사 중 알게 된 것이 도메인의 적대 세력인 구제국 세력이 아직 지구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의 고향인 도메인의 국가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한에서 진실들을 말해주겠다. 아주 오래전부터 지구를 포함한 우리 은하계는 두 개의 거대한 외계 세력들에 의해 지배를 받아왔는데 한 세력은 에어럴이 속한 도메인, 다른 한 세력은 도메인이 생기기 아주 오래전부터 은하계의 수많은 행성들을 지배해왔던 구제국 세력이라고 한다. 도메인과 구제국은 수십만 년 전부터 우주와 은하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끊임없는 전쟁을 벌여왔고 과거에 은하계는 막강한 구제국 세력의 지배를 받아왔으나 어느 날 도메인은 구제국의 본부가 있는 행성을 파괴하는 데에 성공하였고 그로써 도메인은 지구를 포함해서 은하계를 점령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 그러나 구제국은 중앙본부를 어느 행성 지하기지에 숨겨놓고 일정 행성은 계속 통제를 해오고 있었다. 지구 또한 구제국 세력이 과거에 지배하고 통치했던 행성 중 하나이다. 모든 영혼은 영원불멸의 존재이다. 그것은 인간도 마찬가지이며 영원불멸의 영적 존재들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고 존재하는 이유는 이들이 존재하기로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에어럴은 마틸다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고 너의 몸을 떠나라. 그때 마틸다는 순간 본인의 의식이 육체를 떠나는 것을 느꼈다. 공중에 뜬 상태로 앉아있는 자신의 육체를 쳐다볼 수 있게 되었다. 유체 이탈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도메인은 빛의 세력이며 선한 존재이다. 그러나 구제국은 어둠의 세력이며 악의 화신이다. 구제국이 도메인에게 전쟁에서 패배하기 전까지 구제국은 오랜 세월 지구와 태양계를 지배해왔다. 구제국이 은하계를 통치했을 시절 극악무도한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들 그리고 여러 정치 범법자들을 체포해서 기억을 지운 뒤에 지구라는 행성에 감금해두었다. 이 안에는 도메인과의 전쟁 중에 포로가 된 도메인 종족의 영혼들 또한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지구에 감금시킨 구제국은 인간이라는 육체에 또 한 번 가두었고 지구를 포함한 은하계 구역 전체에 강력한 전자 스크린망을 설치하였다. 지구에 살고 있는 육체가 죽게 되면 영혼이 그 육체를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때 그 영혼이 지구를 빠져나가 구제국이 설치한 전파 스크린망에 닿게 되면 강력한 세뇌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영혼은 육체에서 살아온 생의 기억들을 완전히 잃게 되고 그것은 지구로 돌아가라 라는 명령어가 주입되면 다시 지구의 땅으로 돌아가 또 다른 육신을 얻어 환생하게 된다. 그렇게 많고 많은 영혼들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영원토록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왜 인간이라는 육체 속에 갇힌 영혼들을 해방시켜주지 않는 거죠? 지구는 통제불능의 정신병적인 존재들이 사는 감옥 행성이다. 지구를 포함한 은하계의 행성들을 총괄 통제하는 데 도메인의 시간과 자원을 투자할 계획은 없다. 도메인은 구제국의 잔당들이 발견되면 그들을 퇴치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도메인이 은하계에서 해야 할 주요 임무는 아니다. 도메인 종족의 핵심적인 임무는 지구라는 행성이 본질적으로 지닌 에너지와 자원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이고 그 밖의 지구의 생태계나 지구인들이 어떻게 되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지구 감옥을 탈출한 영혼은 없었나요? 지구 감옥을 탈출한 인물은 부처라고 부르는 고타마 시타르타 그리고 또 한 명은 중국 철학자 노자라고 이 두 명이 탈출하였다. 노자는 산으로 들어가 인간의 육체를 떠나기로 마음먹었고 노자가 남긴 말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사람은 육신이 있기에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 육신이 없다면 무슨 고통이 있겠는가? 영보다 육신을 더 아끼면 그 자는 육체가 되고 영은 길을 잃는다. 인간의 착각은 현실이 환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영혼은 그들 본래의 자유로운 상태로 그들 각각은 전지전능한 영혼의 존재이다. 영혼은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공간을 창조할 수 있고 공간에 입자를 둘 수 있으며 에너지를 창조할 수 있고 다양한 형체로 입자를 빚을 수 있다. 영혼에 의해 살아 움직이게 된 어떤 형체라도 그것을 생명이라 부른다. 영혼은 또 다른 영혼에 의해 창조된 것이고 그것을 반복한다. 이 우주의 기원은 아주 오래전 어떤 영혼들에 의해 창조된 것이다. 무언가를 창조해내지 않는다면 영혼이 영혼으로서 존재할 이유를 잃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7월 31일이 되었다. 나는 도메인 부대의 일원으로서 당신들에게 최대한 많은 도움을 제공했다. 나는 앞으로 24시간 이내에 이 지구를 떠날 것이다. 그때 에어럴과 마틸다가 있는 취조실에 5명의 무장 군인들이 들어왔다. 군인 2명은 에어럴의 머리에 둥근 밴드를 씌우고 전기 충격 장치로 에어럴을 죽였다. 에어럴이 도메인 종족들에게 보고를 하게 될 텐데 그것은 미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마틸다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취조를 하였으며 그 뒤 강제 전역되었고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도록 요원이 붙어 있게 되었다. 마틸다는 그 내용을 기록한 뒤 숨기고 있었으며 2007년 83세가 되던 때 작가 로렌스 스펜서에게 기록을 보내게 되고 로렌스는 책으로 출간하게 된다. 마틸다가 로렌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은 이러하다. 나는 1947년 이후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과 이것을 침묵하는 게 윤리적으로 맞는 건지에 대한 여러 고민과 감정들로부터 오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옥과 같은 생활을 견뎌왔습니다. 나의 남은 시간마저 해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의 게임으로 고통받고 싶지 않습니다. 내 나이 83살입니다. 나는 안락사로 이제 더 이상 쓸모 없어진 이 몸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밖에 살 수 없어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지낸 모든 사람들,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숨겨왔던 사실들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내가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당신의 생명과 안전에 아무런 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이 정보를 세상에 알리십시오. 이 자료를 소설 같은 이야기로 출판을 한다면 괜찮을 것입니다. 이 자료에 든 정보들이 인류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현명하게 이 정보를 사람들에게 퍼뜨릴 것이라 기대합니다. 2007년 8월 12일 마틸다, 오도넬, 맥클로이. 이후 마틸다는 고통 없는 안락사로 그녀의 생을 스스로 마감하게 된다. 로렌스는 소설이 아닌 사실 그대로를 에어럴 인터뷰로 출간하였으며 한국어로 번역된 것은 외계인 인터뷰로 출간되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